군형법상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조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충적 이적죄의 문제입니다. 군형법 14조는 일반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하면서 이적 행위들을 쭉 규정하고 있죠. 8호를 보면은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추상적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람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다음 백지형법 문제입니다.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령 등으로 보충해야 하는 공백을 가진 형벌 법규를 백지형법이라 합니다. 군형법 47조 명령 위반죄가 그 예인죄예요. 47조를 보면은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을 명령이나 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조항이죠. 이는 너무 포괄적이므로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백지형법이더라도 위임사항이 특정되고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군형법 47조는 위헌이 아니다 라고 1995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 통솔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은 그 형식에 관계없이 특정되어 존재하는 한 준수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명령의 재정권자를 일일이 법률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군형법 47조는 명령 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본래의 취지는 군 내부에서 명령의 절대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 피적용자인 군인은 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정당한 명령에 대한 준수 의무를 과하고 그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이 법률 규정이 이 미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군형법 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 이것을 해석한 것인데요. 군의 특성상 그 내용을 일일이 법률로 정할 수 없어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군 통수 기관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는 일반적인 효력이 있는 명령이나 규칙 중에서
그 위반에 대해서 형사처벌의 필요가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발해지는 군 통수 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발해지는 군 통수 작용상 필요한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죠.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의 범위에 관해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 규정이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군형법의 법원은 군형법 전이 있죠. 1962년도에 제정된 군형법 전이 있고 그 다음에 형법전이 있습니다. 즉 군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법 총칙에 적용을 받고 군인이 군형법에 규정되지 않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밖에 특별법인 계엄법, 군사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특별법이 군형법의 법원에 속하겠습니다. 군형법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죠. 먼저 시간적 적용 범위입니다. 군형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총칙에 일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행위시법 주의 원칙입니다. 형법 1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는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라고 하고, 사망에서는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지만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범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라는 조항이죠. 다음 장소적, 인적 적용 범위입니다. 우리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군형법은 속인주의가 원칙이고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군형법 1조에 적용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찬찬히 살펴보죠. 1항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군인에 대한 해석인데,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 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해서 이 법을 적용한다.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이들을 통틀어 준군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 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간첩죄, 유해 음식물 공급죄 등이 있습니다. 5항은 군인, 준군인이 군 복무 중이거나 재학 또는 재영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이나 퇴직,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항은 일정한 군사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누구에 의해서 어느 곳에서 행해졌는가를 불문하고 군형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보호주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표와 같이 총칙과 각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범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범죄의 기본 개념, 성립 요건, 미수론, 공범론, 재수론 등을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범죄가 무엇이에요? 범죄란 일체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도덕적 개념이 아닌 법률상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사회적 행위라는 개념과 처벌할 필요가 있는 불법 행위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객관주의는 형벌의 대상을 범죄의 외부적인 사실, 범죄의 결과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주관주의는 형벌의 종류와 경중을 범죄의 외부적인 사실이 아닌 범죄인의 악성 내지 사회적 위험성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나타난 범죄 사실을 중시하느냐, 범죄인의 특성을 중시하느냐, 그 차이죠. 근본적으로 범죄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의 결합입니다. 범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형법도 이러한 절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구성 요건 해당성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설사 반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라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죠. 과거의 간통 행위는 형법상 범죄였지만 현재는 형법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둘째, 위법성입니다.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등을 위법성 적악사유라고 하죠. 셋째는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이란 당해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말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를 할지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은 책임성이 없습니다. 처벌 조건이란 범죄가 성립한 경우 형벌권의 발생을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처벌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수뢰죄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아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범인 은닉죄의 경우에도 직계혈족 등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죄를 범하고 피하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도왔다든지 자식을 숨겨줬다든지 하면은 범인 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소추조건이라고 해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추조건에는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라는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한 경우라 손치더라도 그 피해자나 고소인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죠.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폭행죄를 당했더라도 양자가 합의를 해가지고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라고 하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아재개그 2탄입니다. 지난번에 소 1마리, 소 2마리까지 했죠. 소가 4마리면 뭘까요? 소포입니다. 소포, 소 플러스 영어 for 해서 소포라고 하네요. 그리고 자, 소가 여러 마리면 뭘까요? 소스입니다. 소 플러스 소 콤마 s 해서 소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